안녕하십니까. 청주대학교 경영학부 오현택 교수입니다. 저는 공공투자와 관련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재무성 분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공공투자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경제성 분석 방법이지만 보완적인 방법으로 재무성 분석 방법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무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분석 기법의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그러한 특징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크게 6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재무적 분석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여기서는 주로 이제 경제성 분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재무적 분석 방법에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그런 분석 기법들의 특징과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무성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네 번째는 추정된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그 타당성을 이제 조사하게 되는데, 그때 할인할 때 적용되는 재무적 할인율은 어떻게 구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현금 흐름을 추정해서 재무적 할인율을 이용해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그래서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타당성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주의할 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에서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서 수익성 분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 주체 입장에서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운영 수지 분석이라는 것을 또 하게 되는데, 그 운영 수지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재무성 분석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무성 분석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재무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 사용되는 경제성 분석이나 정책적 분석 방법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예비 타당성 조사 방법인 경제성 분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사업 투자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적용됩니다. 물론 기술적인 분석, 기술적인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는 물론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한 부분은 좀 다른 말 그대로 이제 기술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분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키카에서 목표로 하는 그러한 예비 타당성 조사 방법과는 좀 거리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은 제외를 하고 정치적인 관점이나 아니면 재무적인 관점에서 혹은 전략적인 관점에서 고려하게 되는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그다음에 정책적 분석, 이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사회적 입장에서 비용과 편익을 추정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공공성 평가의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재무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사업 시행 주체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거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직접적인 그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 입장에서 실제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재무적 수익성을 계산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는
누구 입장에서 분석을 하는 거냐. 경제성 분석은 국가 사회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공공투자에 대한 주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국가 경제 전체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분석 방법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재무성 분석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국가도 될 수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 투자 대행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직접적인 그 사업 시행 주체 입장에서 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성 분석은 말 그대로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비용 편익을 추정하는 반면에 재무성 분석은 화폐 단위로 표시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금의 수입과 현금의 지출 이런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개량하고 객관적인 그런 관점에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정책적인 관점에서의 타당성 분석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화폐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거나 혹은 측정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비용 편익으로 보기 어려워서 경제성이나 재무성에서 포함시키지 못하는 그런 투자 사업의 효과와 위험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분석은 공공투자사업 주체에 따라서 예비적 타당성 평가할 때 분석 항목이 굉장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 분석이나 재무성 분석은 분석 기법이 있고 그 분석 기법에 투입되는 요소를 찾아서 측정하고 계산해서 의사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반면에 정책적인 분석은 상황에 따라서 그 분석 대상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투자 사업의 경우에는 법이나 제도적인 부합성이라든가 사업의 준비 정도나 추진 의지, 그 다음에 사업 목적의 달성 가능성, 그 다음에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 그 다음에 사업의 시의성이라든가 지역 발전 측면에서의 부합성 등 굉장히 그 투자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직접적으로 고려해야 할 좀 어떻게 보면 계량화하기 좀 어려운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고려해서 분석하는 것이 정책적 분석 혹은 정책적 타당성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분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분석 방법을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저는 이 중에서 재무성 분석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재무성 분석이 공공투자 사업의 분야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재무성 분석이 적용되는 그러한 뭐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런 대상이 되는 투자 사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한번 보면은 국가적인 관점에서 국가적인 공공투자 사업의 재무성 분석이 언제 적용되느냐 하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그러한 사업 대상의 경우에 재무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재무성 분석이 적용이 되는 그런 공공투자 사업은 세 가지 요건을 이제 충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경제성 분석 결과 BC 비율이 0.9를 상회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재무성 분석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성 분석 결과 BC 비율이 0.9가 안 된다. 그러면 재무성 분석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그런 관점이 이게 충족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투자 사업이 용인이 되고 정책적인 판단에 있어서도 꼭 필요할 경우에 BC 비율이 0.9를 넘게 되면 재무성 분석을 통해서 수익성을 검토하는 그런 단계를 거친다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러한 일반적인
그런 요건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요건은 뭐냐면 BTO 추진 가능 사업이라든가 혹은 사업 계획서의 BTO 사업으로 제시된 사업인 경우에 한해서 재무성 분석을 실시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BTO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Build Transfer Operation, 그래서 이제 이게 민간 사업 투자 사업자를 이제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민간 투자 사업자가 사업 투자를 해서 공공 투자 사업을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가에 제공을 하고 트랜스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운영 기간을 우리가 이제 회계상으로는 그걸 우리가 사용 수익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용 수익권을 따서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는 책임지고 운영하는 그렇게 추진되는 사업인 경우를 우리가 BTO 추진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수익성, 재무성 분석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재무성 분석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보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법적인 타당성, 정책적인 관점의 타당성을 이제 충족을 하고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경제성 분석을 했더니 BC 비율이 0.9 이상을 상회해. 그러한 경우에 BTO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재무성 분석을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한다, 분석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재정투자 사업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익성 사업인 경우는 재무성 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 분석뿐만 아니라 재무성 분석을 반드시 한다. 이런 개념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이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투입 산출 이러한 경제성 관점이 아니고 그 다음에 현금의 지출보다 현금의 유입이 많은 그런 수익성 관점이 아닌 정책적인 고려에 의해서 수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수익성 분석을 이제 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수입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재무성 분석 대신에 운영 수지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목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맨 마지막 단계에서 수익성 분석과 조금 차이가 나는 좀 상이한 그런 운영 수지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 그랬는데, 그 지방지정투자 사업인 경우에는 수익성을 좀 수익성이 떨어져서 분석하기 어려운 그러한 경우에는 운영 수지 분석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업의 투자 사업인 경우에는 재무성 분석을 적용하는데 어떻게 적용하느냐면 비수익형 사업, 앞에서는 이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사업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비수익형 사업의 경우에는 공공성 위주로 평가를 하고 수익형 사업인 경우에는 수익성 위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할 때 통합적으로 물론 고려를 하지만 그 비중, 가중치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비수익형 사업인 경우에는 공공성을 한 70%, 수익성을 30% 이렇게 가중치를 부여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수익형 사업인 경우에는 공정성 30%, 수익성 70%, 완전 반대로 7대3 이 비율이 이제 상반되는 그런 비율을 적용한다 하는 건데, 이때 이제 공공성은 뭘 기준으로 평가를 하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경제성 평가와 정책성 평가를 기초로 해서 공공성 평가를 하고, 근데 수익성 평가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그런 재무성 평가와 재무 안정성, 그러니까 얼마만큼 안정적이냐, 주로 이제 부채와 관련된 채무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평가해서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가적 공공투자 사업이나 지방재정에 투자되는 그러한 공공사업이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있어서의 투자 사업의 경우에도 재무성 분석 방법이 많이 적용되고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투자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분석 방법은 뭐니 해도 경제성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BC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경제성 분석 방법인데,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경제성 분석 방법과 지금 우리가 정리해 보고자 하는 재무성 분석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차이점을 한번 정리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가의 관점에 있어서 경제성 분석은 국가 혹은 지역 경제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거시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재무성 분석은 개별 사업 시행 주체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업을 수행해서 지역 경제나 국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이게 수익이 있는지, 수익적으로 타당한지 그런 걸 이제 검토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분석의 목표가 좀 다른데, 그러니까 수년제 가치를 측정해서 평가하는 건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경제성 평가에서는 이제 사회적인 관점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평가의 관점이 국가나 지방 경제, 지역 경제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점에서 수년제 가치를 측정해서 분석을 한다면 재무성 분석에서는 재무적 수년제 가치,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것 자체도 벌써 보시는 것처럼 재무적이라는 것은 현금 흐름, 돈 이런 관점에서 주로 본다는 거고,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좀 더 사회적인 가치, 사회적인 효용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치를 평가할 때, 측정해서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경제성 분석에서는 이상적인 시장 조건에서의 경쟁적 잠재 가격으로 측정한다. 가치를 평가한다. 이렇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재무성 분석은 현재 시장 조건 하에서의 현재 가격으로,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가격,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가격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격이라는 개념으로 평가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잠재적인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제가 밑에 줄을 달아놓은 것처럼 보시면 잠재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전 시장 하에서 왜곡된 시장 가격이 아닌 기회비용 및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가격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현재 이루어지는 가격이 아닌 기회비용이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좀 더 이상적인 그러한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주 1과 주 2의 내용도 사회적 수준자 가치하고 재무적 수준자 가치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걸 지금 계산식으로도 보여주는데, 사회적인 수준자 가치는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 그걸 우리가 이제 소비자가 지불 의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 그런 가격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되죠. 그걸 우리가 사회적 편익이라고 하는데, 그거에다가 사회적 기회 비용을 빼고 그다음에 초기 투자비를 뺀 금액이 이제 사회적 수준자 가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재무적 수준자 가치는 연차별 현금 유입의 현가. 그다음에 거기서 현금 유출 현가를 빼고 그게 이제 순현금 유입액이 되겠죠. 거기서 이제 초기 투자비를 빼면 재무적 수준자 가치를 측정하는 그런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인 분석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성 분석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비용 편익 분석, 우리가 이제 BC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용 편익 분석 방법을 이제 주로 사용하고, 그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재무성 분석에서는 수익성 지수, PI 비율, 이 수익성 지수를 측정해서 타당성을 판단하는 그러한 분석 방법을 활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제성 분석은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나 지역 경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 순효과를 이제 측정해서 판단한다고 한다면, 재무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현금 유입이나 현금 유출을 측정해서 재무적인 관점에서 수익성을 판단하는 그런 분석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쪽 경제성 분석은 주로 이제 경제학자, 재정학자 이런 측면에서 주로 다룬다면, 재무성 분석은 경영학이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재무론이나 아니면 회계학이나 이런 쪽에서 그 돈과 관련된 현금 흐름, 이런 측면에서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실질 할인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가치를 측정할 때는 이제 할인율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경제성 분석에서 사용되는 할인율은 사회적 할인율이고, 재무적 분석에서는 이제 재무적 할인율입니다. 이 할인율에 대해서는 나중에 할인율을 구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지금 초두에 이제 말씀드리면 사회적 할인율은 여러 가지 경제 이론 관점에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반영한 거고, 재무적 할인율은 구체적으로 나타난 부채하고 자본, 이러한 그 회계적 관점에서의 그런 용어를 이제 사용합니다. 그런 그 할인율을, 그러니까 가중 평균, 여기 WACC는 이제 Weighted Averaged Capital Cost라고 해서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부채 비용과 자본 비용을 평균한, 가중 평균한 그런 할인율을 이제 활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전 지출, 세금이나 이자 비용과 같은 이전 지출은 경제성 분석에는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재무성 분석은 구체적인 현금 유입이나 유출이 있으면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는 거죠. 토지 매입비의 경우에도 경제성 분석에는 기회비용으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포함을 하지만, 재무성 분석에서는 실제로 현금 유입이나 유출이 있어야만 파악이 되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라 하더라도 만약에 갖고 있던 토지를 갖고 사업을 수행했다, 그러면 이제 현금 유출이나 유입이 발생하지 않죠. 고려하지 않지만, 뭐 사다가 투자 사업에 활용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고려하게 되는 거죠. 잔존 가치의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반영을 하게 되는데, 무조건 반영을 하게 되는데, 재무성 분석의 경우는 구체적 현금 흐름을 수반하느냐, 이걸 따져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반영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 기간에 있어서도 경제성 분석은 재무성 분석과 일반적으로 보통 건설기간 플러스 운영기간 합쳐서 한 30년간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재무성 분석에서는 구체적인 현금 흐름을 이제 보기 때문에 그 현금 흐름이 나타나는 그 시기도 정확하게 따지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따지게 됩니다. 경제성 분석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가치, 사회적인 효용,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현금 흐름과 관계없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30년을 기본으로 하지만, 재무성 분석에서는 좀 더 구체화된 그런 현금 흐름을 이제 고려하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방법 모두 분석 기준 시점 및 가격 기준은 분석 착수 연도 말에 불변 가격을 기초로 해서 현금 흐름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불변 가격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이제 경상 가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런 경상 가격이 나타난 현금 흐름을 혹은 그러한 가치 측정 요소를 불변 가격으로 바꿔줄 때 물가 변동률도 이제 고려하게 되는데, 그때 보통 사업비는 건설 투자 GDP 디플레이터 지수를 이제 활용하게 되고요. 운영비나 수입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적용해서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게 되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뒤에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몰 비용은 이제 이미 이루어진 의사결정 관련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어느 방법에서든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정리한 것은 재무성 분석이라는 것은 공공투자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인데, 어떤 경우에 재무성 분석 방법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활용되는 경제성 분석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추후에 앞으로 이제 재무성 분석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좀 다시 한번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처음에는 일단 재무성 분석의 개요라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그런 윤곽을 한번 잡고,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나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는 그 이후 시간에 계속해서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